엄마, 양로원 생활은 잘 적응하고 계시죠? 이민아가 휴대폰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지내고 있으니 너희들은 일에만 전념하렴. 이수영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한 달 후 이건우가 어머니의 주식 계좌를 열었을 때 689만 원 자산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남매는 당황했다. 이가 거실 발코니 창가에 서 있었다. 밖에 플라타너스 잎이 이미 누렇게 물들기 시작했다. 2023년 가을이었다. 엄마, 혼자 사시는 게 너무 불안해요. 뒤에서 이민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수영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 날이 오리란 걸 예상하고 있었다. 지난달 화장실에서 넘어진 일이 마지막 결정적 계기가 됐다. 선색헤어센터는 시내 최고의 양로원이에요. 심천에서 특별히 내려온 이건우의 말투는 논의의 여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한답니다. 이수영이 마침 몸을 돌렸다. 평생을 바라보며 자란 두 자식을 지켜보았다. 50세인 이민아는 독신으로 일에만 매달려 살았고 55세 이건우는 심천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연간 귀향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내 태블릿은 가져가도 되지? 이수영이 물었다. 물론이죠. 주식도 계속하시면 정신적 지탱점이 될 거예요. 이민아가 안도하는 숨을 내쉬었다. 고개를 끄덕인 이수영은 속으로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다. 이틀 후 검은색 승합차가 아파트 아래 도착했다. 이수영은 2개의 여행 가방만 챙겼다. 하나는 의류, 다른 하나는 태블릿과 휴대폰. 주식 거래 기록 수첩들로 채워졌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이민아가 짐을 나르며 말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수영은 백미러로 30년간 살아온 집을 바라보았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80세 노인에게 눈물은 가장 무의미한 것이었다. 선색헤어센터는 교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외관은 새롭고 환경도 괜찮아 보였다. 이 할머니. 방은 3층 표준실입니다. 간호사장이 밝은 표정으로 안내했다. 왕미자 할머니와 동거하게 된 이수영은 신세 파악을 시작했다. 밥맛은 괜찮은데 좀 짜? 간호사들은 착하지만 바쁘면 찾기 힘들어. 첫 저녁 식사 시간. 이수영은 관찰 모드로 전환했다. 200명 수용 가능한 대형 식당에서 많은 노인들이 보호자 없이 식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반찬을 집다 식탁을 온통 어지럽혔고 이를 발견한 간호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청소를 시작했다.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흘리지 말고요. 간호사의 말투에 약간 불편함이 느껴졌다. 이수영은 이 장면을 마음속에 새겨두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영은 양로원의 조기 체조 활동에 참여했다. 체조를 지도하는 건 젊은 간호사 유승훈이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얼굴엔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의 동작은 매우 진지했고 노인들의 자세를 친절하게 교정해 주었다. 장할머님, 허리를 너무 구부리지 마세요. 허리 디스크에 안 좋아요. 왕미자 할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 편안하게 해요. 유승훈의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다. 이수영은 그가 진심으로 노인들을 돌보는 몇 안 되는 직원임을 깨달았다. 점심시간. 이수영은 또 다른 세부 사항을 포착했다. 식당은 어수선했고 노인들의 식사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한 할머님이 손이 떨려 국물을 옷에 쏟아뜨렸다. 국물이 옷깃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른 간호사들은 일부러 못 본 척했다. 휴대폰을 보거나 수다를 떨고 있을 뿐이었다. 유승훈만이 달려가 흘린 국물을 닦아주며 할머니를 위로했다. 괜찮아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그는 휴지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승훈 씨 참 좋은 사람이에요. 왕미자가 이수영에게 귓속말로 말했다. 자주 직접 사오는 음식도 나눠주시고 특히 가족들이 잘 안 오시는 분들 챙겨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아팠을 때도 병원에 데려다 주셨죠. 이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곳의 운영 방식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셋째 날. 이수영은 양로원 원장을 만났다. 40대 중반의 양복 차림 남자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나타났다. 이가 할머님. 여기 생활에 적응되셨나요?
원장의 미소는 딱딱했다. 괜찮아요. 이수영이 예의 바르게 답했다.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 원훈이 노인분들 모두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거니까요. 이수영은 속으로 비웃었다. 편안한 노후. 어젯밤 옆방 할머님이 3달째 아들이 면회 오지 않는다며 울음소리를 내는 걸 들었는데 간호사들은 또 시작이네 라며 눈칫밥을 흘리고 있었다. 매일 우는 것도 지겹지 않아? 간호사 장씨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이수영은 첫 번째 행동에 돌입했다. 자신의 주식 계좌에 로그인해 은행주 1만 주를 매도했다. 1,440만 원 정도의 소액이었지만 30분 간격으로 2차례에 나눠 신중하게 처리했다. 이후 며칠 동안 더 빈번한 매매가 이어졌다. 매일 밤 왕미자가 잠든 틈을 타서 1만 주, 2만 주, 3만 주, 시간대를 바꿔가며 조심스럽게 거래를 진행했다. 입력 금액도 잘 통제되어 은행의 대규모 거래 감독선을 절대 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미나가 그녀를 보러 왔다. 엄마, 안색이 좋아 보이네요. 미나는 기뻐했다. 여기 환경은 집보다 훨씬 좋아요. 보세요.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라서 정말 활기차네요.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간병인들도 저를 잘 돌봐주세요. 그녀가 덧붙였다. 그럼 안심이 되네요. 미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요즘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어. 그녀는 무심코 말했다. 다행이네요. 취미가 있으시면 좋은 거죠. 미나는 더 묻지 않았다. 휴식에 방해되지 않으시죠? 아니요. 가끔씩 보는 정도예요. 수영은 손을 저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며칠 전 200만 위안 상당의 주식을 몰래 매각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미나가 떠난 후 수영은 계획을 계속 진행했다. 그녀는 이 요양원의 문제가 겉보기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다. 의료진들은 자리 비움을 일삼았다. 한 번은 한 어르신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는데 가족들이 간호사를 찾느라 한참을 헤맸다. 그 간호사는 사무실에서 틱톡을 보고 있었다. 간호사는 어디예요? 가족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초조해했다. 사무실에 있어요. 제가 불러올게요. 청소 아주머니가 말했다. 식당 음식질에도 문제가 있었다. 고기 요리는 자주 신선하지 않았고 채소에는 벌레 먹은 자국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요금은 결코 싸지 않았다. 그녀는 주식을 팔아 얻은 돈을 여러 은행 계좌로 나눠 송금하기 시작했다. 이 돈들은 여러 곳으로 옮겨졌다. 그중 가장 큰 금액인 1억 4,400만 원은 승훈에게로 넘어갔다. 승훈의 은행 계좌 정보는 우연한 기회에 입수한 것이었다. 그날 승훈은 한 어르신의 의료비 환급 절차를 도와주며 입금 계좌를 작성하고 있었다. 중국 공상은행. 계좌번호는 승훈이 말하며 적어 내려갔다. 수영은 곁에서 자연스럽게 그 정보를 기억해 두었다. 나머지 돈도 그녀는 여러 사람에게 나눠 송금했다. 요양원의 청소부, 식당 조리사,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 알게 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였다. 매번 송금할 때마다 그녀는 조심스러웠다. 금액은 크지 않았고 이유도 합당했다. 3주 후, 건우가 심천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거기 편히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 내 일에만 집중하렴. 염려하지 말아요. 수영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간병인들이 잘 돌봐주고 있어? 그녀가 이어 말했다. 내일 엄마 보러 갈 겸 일도 좀 처리하려고. 건우가 말했다. 수영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일을 처리한다고? 그녀는 아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 아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확인하려 할 것 같았다. 당일 밤, 그녀는 마지막 작업을 완료했다. 6억 8,900만 원 규모의 자산을 모두 정리했다. 계좌에는 몇천 원 남짓한 잔액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이건우가 돌아왔다. 공항에서 곧장 온 듯 피곤해 보였다.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이건우는 이수영을 포옹했다. 바쁜데 굳이 올 필요 없었잖아. 이수영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번에 돌아온 건 어머니 재정 상황을 점검해 드리려고요. 요즘 치료비와 간병비가 점점 늘어나는데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요.
이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좌 비밀번호는 이전 그대로예요. 직접 확인하세요. 이건우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의 주식 계좌에 접속했다. 화면의 숫자를 보고 그는 멍해졌다. 계좌 잔고 847원.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해도 변함없었다. 어머니, 이 계좌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 문제 없는데. 이수영은 평온하게 답했다. 그런데 어머니 주식은 다 어디 갔어요? 6억 8천만 원 넘는 주식은? 내가 팔았단다. 이수영의 말투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했다. 이건우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그는 즉시 이민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나야, 얼른 와. 큰일 났어. 30분 후 이민아도 요양원에 도착했다. 남매는 이수영의 방에서 창백한 얼굴로 마주 앉았다. 어머니, 그 돈을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이민아가 다급하게 물었다. 사기 당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들을 노린 전화 사기가 많다고요. 지금 바로 신고해서 돈을 추적해야 해요. 이건우는 이미 112에 전화를 걸려 했다. 신고할 필요 없어. 이수영이 말렸다. 내가 직접 처리한 일이니 아무도 나를 속인 게 아니란다. 그럼 어디로 보내셨는데요? 왜 그러셨다는 거죠? 이민아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돈인데 마음대로 쓸 권리 정도는 있지? 이수영의 말투는 단호했다.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평소 이성적이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6억이 넘는 자금을 처리한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며칠간 이민아와 이건우는 돈의 흐름을 쫓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다. 그러나 은행 측에서는 모든 이체가 정상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소액으로 나눠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더욱이 각 거래는 계좌 소유자 본인의 생체 인증으로 처리된 사항이었다. 이건우가 추가로 몇 명의 수금자 정보를 찾아냈다. 그중 가장 큰 금액의 수금자는 요양원 간병인 유승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들은 더 큰 혼란에 빠졌다. 남매는 은행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승훈을 찾아갔다. 요양원 뒤뜰에 오래된 회화나무 아래서 유승훈은 왕미자 할머니에게 약을 먹인 숟가락을 쥔 채 서 있었다. 작업복에는 약 얼룩이 묻어 있었지만 소매는 헤어지도록 깨끗하게 빨려 있었다. 이가 할머니 자녀분들이신가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어르신들 낮잠 시간인데 조용히 얘기합시다. 이건우는 유승훈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응시했다. 유승훈이라는 글자 옆에는 빛바랜 우수 직원 배지가 달려 있었다. 어머니 계좌에서 1억 4,4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떠오르자 그의 목엔 무언가 걸린 듯 답답해졌다. 소회의실에는 소독약 냄새가 스며들었고 노인을 공경하라는 현수막 모서리가 들떠 있었다. 유승훈은 서랍에서 양철 과자통을 꺼냈는데 그 안에는 송금 영수증과 계산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가 할머니께서 부탁하신 겁니다. 그는 슈퍼마켓 영수증 한 장을 꺼내며 설명했다. 왕미자 할머니용 수입 당뇨약이에요. 따님이 3년째 방문하지 않으시더군요. 이어 휠체어 구매 영수증을 보여주었다. 302호 진석호 할아버지 건데 아드님이 바쁘다며 스스로 운동하라 하셨답니다. 이민아가 서류를 넘기다 갑자기 손가락이 멈춰섰다. 유승훈 대리 수령요양원 간병인 교육비 36만 원이라고 적힌 영수증이 있었다. 유승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요양원이 간병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지난달 주간병인은 아내 출산으로 사흘 휴가 냈는데 이번 달 상여금을 전액 삭감당했어요. 장간병인은 아버지 입원으로 야간 교대를 요청했더니 원장님이 하든가 말든가 타시더군요. 이건우는 유승훈의 오른손 등에 난 딱지가 앉은 상처를 발견했다. 오미경 할머니를 돌보다 핥힌 상처예요. 유승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알츠하이머병이 심해져 간병인들을 도둑으로 오해하시죠. 그런데도 원장님은 약을 아껴 쓰라며 통제를 강요하십니다. 창밖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세 사람이 뛰어나가 보니 장현우 원장이 왕미자 할머니 코앞에서 고함치고 있었다. 다시 떠들면 복도로 쫓아낸다. 할머니는 구부정한 등으로 곰팡이 핀 빵을 움켜쥔 채 떨고 계셨다. 엄마. 이민아가 비명을 질렀다.
복도 끝에서 이수영이 보온통을 들고 나타났다. 할머니 손가락을 부드럽게 펴고 곰팡이 빵 대신 뜨거운 만두를 쥐어주었다. 장 원장님. 이수영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지난주 수요일 밤. 제 눈으로 봤어요. 식당 후문에서 해산물 상자 3개를 실어 나르던 거.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에 모두 얼어붙었다. 중요한 고개경이라고 하셨죠? 그 새우 크기가 어르신들 밥상에 오르는 것보다 2배는 커 보였는데 장현우의 얼굴이 벌개졌다. 그게 무슨 CCTV 확인해볼까요? 이수영이 주머니에서 공책을 꺼냈다. 아니면 호주 유학 중인 아드님 학비 얘기라도. 공책에는 날짜와 금액, 의문스러운 사항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6억 8,900만 원이면 많은 어르신들이 존엄한 말년을 보낼 수 있을 텐데요. 이건우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휴대폰을 뒤적였다. 반년 전 가족 채팅방에서 어머니가 올린 요양원 채용 광고를 발견했다. 월급 300만 원. 인내심 강한 분 우대. 이게 다 계획이셨던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수영은 대답 대신 왕미자 할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가다가 자녀들 옆에서 잠시 멈추었다. 승훈 씨가 그 1억 4,400만 원을 해질녘 사랑기금에 넣었다는 거 알아? 간병비를 낼 수 없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거야.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지난번 영상통화 때 건우 뒤에 걸린 그림. 경매에서 3,800만 원에 낙찰받은 거지? 이민아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지난주 동생과의 화상통화에서 새로 산 헤르메스 백을 눈에 띄게 놓았던 자신. 항상 승진 소식을 먼저 보고하던 전화 습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던 날 마음 한구석에서 흘러나온 안도의 한숨이 떠올랐다. 엄마. 이건우가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어요.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이미 늦었단다. 이수영이 속삭였다. 너희들이 집을 처리해야 할 공간으로 만들었을 때, 포옹 대신 전문 간호를 선택했을 때, 주식 수익보다 양육비 계산에 더 열중했을 때 그녀가 말을 멈추었다. 여기가 내 집이 되었어. 3일 후. 이민아는 어머니 방에서 양철 상자를 발견했다. 주식 거래 기록 사이에 수십 장의 사진이 껴 있었다. 초등학교 시상식 때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던 어머니. 건우 결혼식에서 슬픔을 참던 옆모습. 노란빛 종이에 적힌 미나 5월 12일. 건우 9월 23일이라는 생일 기록이 있었다. 맨 아래에는 요양원 입소 일주일 전 작성된 유언장이 놓여 있었다. 재산 분배란의 남매 이름 옆에는 각각 18,000원씩. 나머지는 전액노인 복지기관에 기부한다고 적혀 있었다. 엄마. 이민아가 활동실로 달려갔다. 창문 너머로 이수영이 유승훈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공예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은빛 머리카락에 닿은 햇살이 금빛 테두리를 두르고 있었다. 이수영은 뒤에 서서 유서를 꽉 쥐고 있었다. 갑자기 어머니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낡은 링이 걸려 있는 걸 발견했다. 어린 시절 음료수 캔의 탭으로 만든 결혼 반지였다. 어머니가 아직도 차고 있다니. 누나, 목매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린 그 탭보다도 못한 거군. 창밖에서 이수영은 왕미자 할머니에게 노안경을 씌워주고 있었다. 할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수영아. 자식들이 정말 효자라네. 매주 널 보러 오잖아. 이수영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상처는 사과로 메울 수 없고 놓친 사랑은 다시 찾을 수 없는 법이었다. 3개월 후 시립방송국에서 실버케어센터에 각종 부조리를 고발했다. 간병인 임금 체불, 유통기한 지난 식품 사용, 노인 학대. 장현우 원장은 직위정지 조치를 받았고 시설은 개편 절차에 들어갔다. 이수영은 명예원장이 되었다. 새로 온 간병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 최고 수준의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이건우와 이민아는 가끔 찾아왔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민아는 어머니 방창가에 스킨답서스 화분이 놓인 걸 발견했다. 어린 시절 가장 아끼던 식물이었다. 엄마, 문을 두드리는 손길에 이수영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미나야, 평뜨기 할 줄 아니? 미자 할머니가 손주에게 스웨터를 해주시려는데 눈이 안 좋아서 이민아의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다.
몸을 낮추어 털실을 잡으며 중얼거렸다. 한번 해볼게요.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건우는 눈가를 훔쳤다.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음 주 모든 약속 취소해.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올 거야. 노을빛이 창문을 통해 세 사람을 감싸 안았다. 이수영의 손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털실을 이어가고 있었고 입가엔 은은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떤 금은 시간을 두고 메울 수 있고 늦게라도 찾아온 사랑이 없는 것보다 나은 법이니까.